최근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정보 영향력 작전, 즉 하이브리드 전략, 초안전 이 작전은 단순한 대외 홍보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북경은 현재 정보 환경을 하나의 거대한 전장으로 간주하고 상대국, 특히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인지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의 핵심 목표는 대상 국가 내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저해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 특히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의 균열을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중공은 이를 위해서 관영 매체를 동원한 공개적인 선전도 하지만 그러나 정보기관 및 민간 홍보업체 뒤에 숨은 비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더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밀 프로그램은 강압적이고 부패하며 출처를 은폐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개방된 정보 생태계를 공격하여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중국의 확장주의 정책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지금 어떻게 계속해서 침략당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 차이나 리포트 오늘 39번째 시간은 가짜 계정이 무려 7,704개가 있다고요? 가짜 계정의 습격, 그리고 한국 내에 200여 개가 넘는 위장 언론사가 있고 이러한 중공의 비열한 정보 조작 전술에도 입틀막이나 하고 있는 한심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예. 중공의 다각적 영향력 행사 전략 체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국 공산당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인과 강압, 그리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허무는 쥐멋대로 넘나들면서 복합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공의 3대 마법 무기 중 하나인 통일전선공작부는 외국의 정치나 언론이나 학술계 인사들을 포섭해서 비밀리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와 병행해서 공안부는 더욱 공세적인 실무 개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인민해방군의 그 역할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 그리고 인민해방군 이 모든 조직들이 해외에 친중파를 세우기 위한 비밀 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공이 구사하는 전략체계의 구체적 실태는 뭘까요? 예, 이것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강압과 정책을 유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미 당했듯이 사드 배치 당시 보복 사례 같은 게 있고요. 중국은 경제적 타격을 지렛대로 삼아서 외국 정부가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히토리의 무기와 요즘 최근에 텅스텐 무기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두 번째는 비밀 공작 및 해외 감시입니다. 공안부가 특히 서울과 제주 등지에서 해외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고요.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여우 사냥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특이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에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강압적으로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상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이런 비밀 작전을 지금도 오늘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공식 및 비공식 협력을 통한 출처를 세탁하는 방식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외국 언론사와 콘텐츠 공유 협약을 맺고 배후를 알 수 없는 홍보 업체를 통해서 중국발 콘텐츠를 유포함으로써 출처를 세탁하고 보도의 신뢰성을 위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언론 협력을 맺고 있는 이런 언론사들은 우리가 색출해서 이미 어떤 언론사들인지 잘 아시죠? 이들의 보도 행태는 불신으로 이들의 의도를 처음부터 막아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학술 및 인적 네트워크 포섭입니다. 공자학원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그 학문적 자유를 검열하려고 할 뿐더러
중국 유학생들을 조직해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들을, 즉 해외 내에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시하고 동시에 친중 담론을 확산시키는 홍보 기제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스팸 메일 침투 및 AI 기반의 전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소셜미디어를 무대로 한 기술적 정보 조작은 이 스팸 메일을 통해서 그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50개 이상의 플랫폼에서 40개 이상의 언어로 중공이 실행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스팸 메일 영향력 작전입니다. 메타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중공과 관련된 7,704개의 가짜 페이스북 계정과 954개의 페이지가 제거되었을 정도로 그 규모가 방대한데 삭제에도 계속해서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중공의 침투, 기술적 고도화의 3대 축이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I를 활용한 컨텐츠 생성인데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비디오를 활용해서 고품질의 가짜뉴스를 제작합니다. 특히 캐나다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 사례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인위적으로 제작된 영상은 대중의 인지적 편향성을 극대화시키죠. 두 번째는 봇 네트워크 및 자동화입니다. 수만 개의 가짜 계정과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동원해서 친중 콘텐츠를 증폭시키는 동시에 비판자들에게는 집단적인 사이버 공격을 가해서 담론 지형을 장악하는 거죠. 반중 유튜버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국어 확장성 및 정교화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서툰 번역 수준을 넘지 못했는데 이제는 현지 언어의 문화적 맥락을 완벽히 구현하며 글로벌 타겟팅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AI를 동원하다 보니까 이 오타나 번역 수준이 이제는 완전히 현지화 되어버렸죠. 한국 내 위장 언론사의 네트워크 실태는 어떨까요? 국가정보원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중국 홍보업체가 주도해서 한국 언론사를 사칭한 위장 가짜 웹사이트는 초기 식별된 2023년에 38개에서 최근에는 그리고 2024년은 178개, 그리고 2025년 말까지는 216개로 급증했습니다. 계속 급증하고 있죠. 이는 한국의 여론 지형에 대한 중국의 개입 의지가 매우 구체적이고 조직적임을 방증하는 겁니다. 특히 하이마이라든지 그 하이신 혹은 월드뉴스 와이어와 같은 이런 중국 업체들이 이 작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짜 뉴스에 그만 속아야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위장 언론사를 식별하는 5가지 방식은 뭐냐면요. 이런 방식은 첫 번째는 제호 및 도메인입니다. 이를테면 그 이름이죠. 가짜 언론사의 이름, 서울프레스, 충청타임즈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 지역을 매체를 사칭을 해서 비슷하게 만들고 도메인이라든지 이런 등록 정보도 비슷하게 하고 그러나 이것은 중국 IP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알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 소스인데 국내 주요 매체 기사를 무단 도용하거나 내용을 슬쩍 유리하게 바꿔버리죠. 그리고 중국식 번역체의 특성이라든지 출처가 불분명한 친중 보도 자료를 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도 식별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소속을 사칭합니다. 이를테면 한국 디지털 뉴스 협회 등 이런 공식 협회 회원사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협회 회원사 명단과 대조를 해보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네 번째는 배포되는 플랫폼인데요. 뉴스와이어 등 이 보도자료 플랫폼을 악용을 하는데 단일 아이디가 단기간에 수천 건의 기사를 게재하는 이런 패턴을 추적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일반인들이 이렇게 일일이 할 수 없습니다만 다섯 번째는 주요 담론인데요. 예를 들어서 친중, 반미, 반일 선동 및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 그러면 이건 이상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후쿠시마나 주한미군 등 갈등 이슈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중공에 유리한 편향성을 보이면 이건 무조건 가짜 언론이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인식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는 인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중공이 공략하는 국내 정보 환경의 취약점은 어딜까요? 우리가 너무 약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나 남남 갈등이나 남녀 갈등이나 이런 기존의 우리 갈등들이 중국 공산당의 인지전 수행에는 아주 취약한 환경을 제공하죠. 이걸 슬쩍 건드려만 놔도 우리끼리 싸우니까요. 예, 그래서 중공은 기존의 반미, 반일 감정을 증폭시키고, 이간질시켜서 한미 동맹 관계를 저해하고, 한일 관계도, 망가뜨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 국가 정책 동력을 약화시키는 이런 시나리오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멍청하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구조적 핵심 취약점 및 위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조적으로도 보면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결합이 너무 이거 엄청나죠. 중앙선관위가 보안 점검 결과를 했을 때 관리자 비밀번호가 뭐 1, 2, 3, 4, 5로 설정되어 있다거나 망 분리가 미흡해서 외부 해킹에 노출된 실태가 이미 확인되었고, 투표소 보관 창고에서 인터넷막 통합 관리 장비인 KT 원박스가 발견되는 등 보안 전문가적 시각에서 보면 정말 치명적이고 한심한 보안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부실선거, 부정선거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선관위는 바로 해체시켜버리고 선거법 자체를 개혁해야 됩니다. 선거개혁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법적 대응의 한계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들어와서 별짓을 다 해도 현행 간첩법은 적용 범위가 적국, 즉 북한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중국과 같은 국가 배후 세력의 영향력 공작이나 정보 작전을 이전에는 처벌할 수 없는 심각한 입법 공백이 존재했죠. 물론 이제 이게 통과돼서 9월 12일부터 외국이, 즉 중국이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아직도 미흡합니다. 처벌 규정도 미흡하고요. 또한 외국 세력의 대리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이거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추가적인 법적 대응의 한계를 빨리 보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프로세스 및 국가안보 전략, 이거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 정보 조작에 대한 대응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수호해야 하는 고도의 전략적 균형이 요구되는데요. 5가지 대응법을 일단 제안해 봅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기밀을 해제하고 공개하는 겁니다. 즉 식별된 위협 데이터를 단순히 내부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보안 기업과의 합동 분석 보고서 발간을 통해서 생태계 전체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거죠. 이거 왜 공개 안 합니까, 이거? 예. 두 번째, 포괄적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예, 이 민간이 들어가야 돼. 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기관, 소셜미디어 플랫폼, 보안기업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동귀속 프로세스를 가동해서 공격 주체를 명확히 규명해야 하고, 여기에 시민단체도 이 감시체계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왜 참여 안 시켜줍니까? 친중정부는 스스로 친중이라고 이걸 인정하는 겁니까? 세 번째는 입법 체계를 현대화시켜야 됩니다. 9월 10일부터 비록 간첩법의 적용 대상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긴 하지만 아직 미흡하죠? 중국 공산당의 비밀 공작의 법적 처벌 근거를 더욱더 강화하고 엄중 처벌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안 작업을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기술적 방어와 아날로그 검증을 병행해야 됩니다. 선거 시스템의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당연히 해야 되고, 투표지 날인 의무화 및 현장 수개표 병행, 이런 것들을 포함한 기술적 조작이 불가능한, 이거는 디지털 필요 없어요. 이제는 아날로그적 검증 절차를 도입해서 사람 투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 무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거 왜 안 합니까, 지금? 5번째,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 및 나토 파트너국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되고, 스팸 메일과 같은 초국가적 중공의 위협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정보주권 수호와 민주적 회복력 강화가 이제는 우리의 필수적인 과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중공에 의한 한국 내 위장 언론사 운영과 인지전 시도는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안보 위협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향후 정보 조작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것이고, 이게 뭐 우리한테 더 높은 수준의 감시와 대응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정보작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믿을 수 없는 정보, 예, 그렇다 보니까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런 전략들을 신속히 실행함으로써 반드시 민간의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외세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한국의 정보주권과 자유민주주의의 토양을 견고히 수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다시 자동 구독 취소, 자동 알림 취소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구독 동지님들께서는 구독이 왜 취소되었는지, 알림이 취소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반중 채널 같은 유튜버들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선 TV의 차이나 리포트 팩트 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상선 TV와 함께 OKTV 채널도 구독하셔서 청년들의 애국운동에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